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최근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어느 가격대에서 또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15일에 크게 급락을 보여줬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간단 명료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저께 또 그저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하락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은행에서 ETF를 대량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12월 15일 8시 45분이었었죠. 저녁 늦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이제 미국과 관련된 자산들이었고 이 물량들이 총 합산해서 78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나스닥이 개장되자마자 크게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 영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동시간대에 이더리움도 같이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785조 원을 한 번에 던진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1년에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ETF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돌발성 이슈로 작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1년 전에도 그렇고 중동 전쟁 이슈가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그때 처음 딱 나왔을 때 어땠나요? 시장 엄청나게 막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기 이후에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전쟁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장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전혀 끄떡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든 뭘 하든 간에 미국이 성장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면역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처음에 딱 부각되었을 때 자, 이제까지 ETF를 매각했다라는 과거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식으로서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ETF를 매각한다라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많은 물량들을 던진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단발성으로 해당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2016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똑같이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디서? 일본은행이 일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4월달 흐름들 보시게 되시면 지금처럼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은행에서 4월달에 대량 매각을 하겠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부터 모아왔던 주식들을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3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이다. 1년에 3조 원 정도면요. 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라서 바닥에서 한 몇 거래일, 한 20일 거래일, 한 달 정도는 횡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200일선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모두 회복해줬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당연히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일본은행이 ETF를 대량으로 매각했다라는 사실 미리서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뭐 한두 달 전이라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은행이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은행의 은행장이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블랙스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뭐 블랙스완이라 말할 것도 아닌 이슈입니다. 그만큼 돌발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악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가요? 잘 회복을 해주고 있죠. 자, 현재 시간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이 24,800포인트에서 25,2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 구간, 이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이 파란 색깔 선 라인들을 이탈했다가 다시 또 회복해주고 있어요. 만일 오늘 나스닥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잘 회복이 되어주잖아요. 오늘 이더리움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거 다시 모두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발성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방을 좀 더 열어두고 지지 라인들을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이더리움을 투자를 할 때, 물론 이더리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코인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력들의 단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보는 지표가 Realized Price by Accumulation Addresses라고 해서 전체 이 세력들, 그리고 이 고래들 보이시죠? 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ccumulation Addresses라고 해가지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하고 트롱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트롱이 아마 철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스트롱 서포트 라인이라고 해서 강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력들의 단가이고요. 이 세력들의 단가, 이 파란 색깔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더리움이 7, 8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단 한 번도 세력들의 단가를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 5월 달에 잠깐 정도 이탈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죠.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이거 보는 방법도 제가 고정 댓글란에 올려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걸 까먹으신 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방, 제가 오늘 저녁에 브리핑 하면서 구독자방에다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꼭 체크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현재 와서 보게 되면 어떤가요? 자, 최근에도 지지. 그렇죠? 여기. 이 파란 색깔 선이 이 Accumulating Addresses, 그냥 세력들의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시면, 자, 이 가격대가 얼마냐? 세력들의 단가 가격대가 2.8075K라고 합니다. 자, 2,807달러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미리서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원화로 보게 되면 얼마냐? 자, 보시게 되시면 얼마입니까? 자, 이걸 보시고요. 자, 여기 밑에 12월 1일 종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을 설정을 해보게 되면 418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단을 좀 더 열어두고 보되 이 410만원, 뭐 이제 이 구간들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 안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좀 떨어지고 있지만서도 강하게 지지해주고, 단 한 번도, 자, 이제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세력의 단가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시기 또 찾아올 거예요. 그쵸?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이 지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용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좀 도움이 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방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바로 제가 이번 이제 게시물에도 올려드리고, 그쵸? 고정 댓글란에도 계속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들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편하게 보시라고 구독자방에다가 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방 안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솜니아 나갔었고, 그쵸? 그래서 그저께 나갔었는데, 자, 어저께 또 500원대까지 또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보다 뭐 마찬가지로 또 무브먼트도 이렇게 해서 58원짜리 나갔다가 또 72원까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단타로 수익은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50% 70% 말도 안 되는 수익
그렇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씩 뭐 10%씩 뭐 15%씩 뭐 7%씩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지지 라인들을 잡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은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얼마에서 가지고 있는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현금 비중은 또 어느 정도 되시는지에 따라서 전략이라는 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지금 뭐 350만 원에서 들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비중 자체가 한 20% 3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대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18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죠. 비중 자체가 작잖아요. 현금 비중도 들고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이더리움 평단 자체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비중 적절히 조정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70만 원, 뭐 600만 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비중 뭐 20% 30%씩 똑같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비중을 더 싣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비중이 더 큰 상태에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그쵸? 그럼 리스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매수하실 분들은 300만 원대 평단이 형성되어 있는 분 중 안에서 비중이 35%, 40% 이하이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 그리고 얼마에 지금 평단이 형성되시는지,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제가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더리움 여기서 600일선 넘어가잖아요. 500만 원대. 그러면 최소 600만 원 이상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 2월 달, 1월 달은 최소 지켜봐야 돼요. 왜? 1월 15일 날 이슈 있거든요. 이게 끝나야 돼요. 이게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15일 이후에 시장 TJ 잔고에서 돈을 풀게 되었을 때는 2, 3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더리움을 어떤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차피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지금이든 언제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고, 자,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 떨어졌을 때, 자, 평단이 가까워집니다. 추가 매수했던 평단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정말 무지하게 받을걸요? 그리고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여기다가 추매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실 커지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 융통 자체가 안 되지 않나요? 단타? 어떻게 해요? 자, 비중 더 실어버리고 계속 실어버리면 단타 어떻게 합니까? 남들 수익 보고 있는 거 계속 지켜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냐면 큰 시세가 나오기 직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 구간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아직 그 자료들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시면 빗금친 구간들 있죠. 제가 빗금친 구간들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흐름들이에요. 매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급등이 크게 나와주게 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다니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올랐었죠? 이게 뭐예요? 멘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 어디서 주나요? 세력의 단가 구간들에서 이탈을 살짝 하고 나서 다시 회복해 주게 되면서 급등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손실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결국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건 코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이더리움도 똑같이 급등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추매를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은
현금 가지고 이렇게 무브먼트라든지 얼마 전 솜니아 같은 이런 코인들로 해서 단타 계속 쳐가면서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해 가시는 게 가장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실 이렇게 단타로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 상담해 드리고 이러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들어와 계시는데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방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 있잖아요. 제가 문자로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방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하면 그 링크 타고 딱 들어오시면 제 구독자방 글이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제 구독자방 안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시면 또 답변도 잘 해주시거든요. 뭐 저도 답변 드리지만요. 그래서 같이 또 으쌰으쌰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현 위치에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이 반등 보여주고 있죠. 이거 이대로만 유지하게 되면 오늘 바로 이제 하락분이 모두 회복되면서 양봉을 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11시 돼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ETF 매각에 대한 이슈가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시기들은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된다. 어떤 대비? 이제 돌발성 악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전략들보다는 하방을 열어도 돼.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해도 418만원 구간들, 이 418만원 구간들은 바로 세력들의 단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또 강하게 지켜주겠구나. 돌발성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또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구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은 CPI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금리 인상이 있는데 엔키리 청산은 이미 반영된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닥을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는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일반 스몰캡 알트코인, 자발트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자발트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더 솜니아, 무브먼트와 같은 코인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제가 흐름들 보게 되면서 내일도 단타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